이 사진 한번 보세요. 홍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체적인 피부나 사람의 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얼굴이 막 화끈거리면서 이렇게 달아오르면은 정말 불편해지거든요. 특히 갱년기가 되면은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확 달아오르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단돈 2,000원으로 집에서 홈케어로 이 지긋지긋한 안면 홍조를 싹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갱년기를 떠나서 수년 전부터 이 안면 홍조로 고민이 많았는데요. 꼭 갱년기 아니시더라도 저처럼 젊어서부터 안면 홍조로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이라도 받아야 되나 하실 텐데, 피부과 가기 전에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한 번만.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막 빨갛게 달아오르는 얼굴 때문에 민망하고 불편한 적 있으셨죠? 저도 예전에 술 안 먹었는데도 술 먹었냐고 여기 막 빨갛다고 놀림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아니, 세수만 해도 갑자기 얼굴이 막 빨개지고 조금만 긴장해도 얼굴에 열감이 확 오르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이라고 해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이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는데요. 진짜 갱년기 너무 슬프지 않나요? 또한 스트레스나 감정 변화, 또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사우나, 찜질방 가는 거, 매운 음식, 술, 이런 것들이 안면 홍조를 악화시키는 주범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안면 홍조 어떻게 없애? 지금부터 제가 쉬운 방법 하나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따뜻하고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미지근하다 느끼는 한 30도 정도의 물로 세안하시는 게 좋아요.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이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씻으면 그것이 더 자극이 돼서 열감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각질 관리한다고 그 알갱이 스크럽 제품 사용하시는데, 이것 역시 안면 홍조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제는 약산성 클렌저나 혹은 거품 클렌저 있죠? 이렇게 좀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들을 쓰시는 게 좋고요. 또 아무리 순한 제품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이 피부가 뽀득뽀득해질 때까지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홍조뿐만 아니라 이 피부에도 굉장히 독이 되는 행동이에요. 아기 목욕시키듯이 살살살살 보드럽게 그렇게 세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안을 통틀어서 1분을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찐방,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사실은 사우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높은 온도에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홍조에는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얼굴이 요새 붉다, 홍조가 심하다 하실 때는 사우나, 찜질방은 조금 당분간 멀리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안 후 30초 이내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라. 건조함은 안면 홍조의 또 다른 적입니다. 특히나 홍조는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었을 때 훨씬 더 잘 생기기 때문에 EGF, 세라마이드처럼 피부 장벽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재생크림류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 절대 꼼꼼하게 바르기. 자외선 역시 안면 홍조를 악화시키는 주범이거든요. 선크림 종류가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죠. 유기자차는 피부에 자외선을 일단 흡수시킨 다음에 그것을 잘게 분해하는 원리고요. 반대로 무기자차는 이 피부에 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아예 튕겨 나가게끔, 못 들어오게끔 하는 원리입니다. 유기자차는 열을 흡수해서 피부 온도를 높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면 홍조가 있다, 특히 여름철이다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무기자차 쓰시는 게 이 홍조에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스킨케어를 최대한 심플하게 해주세요. 홍조가 있을 때는 이 스킨케어 단계가 너무 복잡해지게 되면 서로 성분끼리 상충이 될 수도 있고 자극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홍조가 심하다 하실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성분만 집중적으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를 지키신 다음 진짜 여기서 핵심 로얄 젤리 꿀팁이 나갈 건데요. 단돈 2,000원. 짠! 바로 요거 식염수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도 이거 추천하는 방법인데 진짜 집에서 꼭 해보세요. 홍조가 꼭 아니더라도 여드름이 있거나 피부 진정에도 진짜 좋고요. 일단 저렴해요. 2,000원. 네. 저도 홍조가 자주 올라오는 편이라서 진짜 이렇게 약국 들를 일 있으면 꼭 이거 사다 두는 편이거든요. 이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에 있는 체액과 성분이 비슷해서 자극도 적고 피부 장벽을 개선시키면서 진정, 보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면 홍조에는 진짜 너무 효과가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피부가 예민했을 때는 약국 가시면 또 멸균 거즈를 팔아요.
요걸로 사용했었고요. 일반 화장솜 써도 저는 그때 막 가려웠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다 하시면은 이런 화장솜 있죠? 화장솜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도 진짜 간단해요. 화장솜을 생리식염수에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만 하면 끝인데요. 저는 노화 피부가 늘 걱정돼서 여기에 연어 DNA까지도 조금 넣어주는데 이러면 더 회복이 빠르고 진정에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둔 거 이거 지금 냉장고에 보관한 거거든요. 홍조 심한 부위 있잖아요. 특히 양볼 이런 데 달아오르잖아요. 너무 시원해요. 이런 데다가 올려주면 돼요. 되게 시원하고 즉각적으로 빨간 피부가 가라앉습니다. 저만의 꿀팁으로는 샤워하기 전에 요거를 딱 냉장고에 넣어 놓고 샤워 끝나고 닥터 대신에 요거를 홍조 있는 부위에 딱 붙여요. 그리고 나서 머리 말리고 샤워 욕실 정리하면은 한 7, 8분이 후딱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떼어내고 가볍게, 정말 가볍게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이제 기초를 시작합니다. 내가 홍조가 심할 때는 매번 세안하실 때마다 하면은 진짜 눈에 띄게 홍조가 개선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3번씩만 규칙적으로 이렇게 식염수 팩 해주시면은 그 얼굴에 붉은기도 되게 많이 좋아져요. 특히 술 먹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막 아무튼 다음날 얼굴이 빨간 날 있잖아요. 그런 날 해주시면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 식염수 팩 하실 때 주의점이 또 있습니다. 이 올려둔 화장솜이 마를 때까지 너무 오래 이거를 욕심내서 붙이고 계신다. 그러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는 절대 넘기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약국에서 이 식염수를 사실 때는 렌즈 세척용 식염수가 아니고 멸균 생리식염수를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서도 사실 수는 있지만 약국에서 저는 오다 가다가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멸균이라서 한번 딱 개봉을 하면은 바로 써야 돼요. 그럼 이 남은 게 너무 아깝잖아요. 약사님은 이걸 피부에 활용하실 거면 한 며칠은 그래도 냉장 보관해서 쓸 수 있다 하지만 왠지 좀 찝찝하죠? 그럴 때는 요새는 이렇게 일회용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20ml거든요. 그래서 똑똑 따서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20개 들어있는 게 10,000원 정도 해요. 2,000원이라서 이게 쌀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오래 편하게 쓰실 때는 이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 홍조 때문에 열감이 얼굴에 확 올라오면은 너무 불편해요. 그럴 때 막 차가운 얼음팩해서 빨리 진정시켜야지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얼음팩을 하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더 혈관이 이제 더 팽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은 오히려 더 얼굴이 자극이 되고 혈관도 더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음팩보다는 이렇게 생리식염수 팩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지 이 안면 홍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홍조는 색소 침착이 아니에요. 혈관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미백 크림 쓰셔도 효과 없습니다. 안면 홍조가 조금 보인다. 이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방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모세혈관의 손상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영구적인 홍조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레이저나 고가 화장품에 돈 쓰시기 전에 홍조를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부터 일단 바로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이제 날 더워지잖아요. 홍조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제가 이 멸균 식염수 활용 방법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처럼 이렇게 홍조에 좋은 팩을 하셔도 좋고요. 비염을 완화하기 위해서 코 세척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왜 시중에 보면 코 세척기 팔잖아요. 근데 이게 굳이 없다 하시면은 조그만 스프레이 같은 거 있어요. 스프레이로 이렇게 코 속에 그 식염수만 넣어줘도 이 비염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목 칼칼할 때 우리 어렸을 때 그 소금물, 따뜻한 소금물에 이렇게 입 부르부르 해서 헹궈내면은 이제 염증이 잘 안 생기듯이 이 생리식염수로 양치 후에 각을 하셔도 이 기관지에 되게 좋고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아로마 디퓨저도 만들 수 있어요. 식염수 9, 그리고 알코올 있죠. 에탄올 1.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스프레이에 담아 놓으시면 화장실 같은데 이렇게 방향제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은은한 향이 퍼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저도 요거는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두피 마사지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뿌염 잘못하거나 혹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여기 두피가 되게 약해서 간질간질하고 빨갛고 이렇게 뭔가 트러블이 올라오거든요. 저의 꿀팁, 저는 여기에 이제 트러블이 나고 기름기가 많이 끼기 때문에 식염수에다가 페퍼민트 오일을 조금 몇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약통에 담아 놓습니다. 두피 마사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마에 안 떨어지게 우리 염색할 때 이렇게 이마 방지해 주잖아요. 이거를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조여주세요. 이렇게 조여주시고 이렇게 시원합니다. 이렇게. 머리 감기 전에 하시면 좋겠죠. 이거 머리 간질간질할 때 페퍼민트랑 두세 번만 몇 번 해보세요. 진짜 머리 싹 좋아요. 엄청 진정 많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페퍼민트로 했는데 원래는 티트리 오일 하면 좋아요. 주로 염증이 요 앞부분에 많이 생기죠. 이게 두피가 뒷머리보단 요 앞머리가 좀 약해서 그렇대요. 식염수 하고 요거는 이제 냉장 보관해서 일주일 내로 쓰세요. 이렇게 하시고 꾹꾹 이렇게 좀 마사지를 이렇게 잘 하신 다음에 헤어캡으로 좀 어느 정도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샤워하시고 그리고 그럼 한 10분 정도 이게 쫙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시고 나서 이제 꼼꼼하게 샴푸하시면 훨씬 두피가 깨끗해지고 덜 가렵고 훨씬 좋습니다. 네, 이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몇천 원대 가성비 좋은 식염수 팩도 자주자주 하시면서 갱년기, 가뜩이나 우울하고 심란한 일도 많은데 내 피부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조 악화시키는 5가지 주범들도 쏙쏙쏙 피해 가시면서 건강하고 예쁜 피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과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잉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제가 요거를 활용해 보니까 이게 베이스가 생리식염수라서 그런지 흡수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 촉촉함이 좀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용량이 작은 인공 눈물약 대신 똑같은 1,000원짜리 약국템 그리고 멸균 거즈로 수분 드레싱을 해서 물광, 속수분, 불금증까지 잡아보았습니다. 한 번을 해도 굉장히 빠른 흡수력과 효과가 느껴지는데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탱탱함은 덤. 속건조와 악건성을 좀 빠르게 잡기 위해서는 일반 보습제보다는 우리 피부 속에 흐르는 그 수액 있죠. 그 수액과 비슷한 농도의 그 수분을 이제 침투시켜 줘야지만 훨씬 더 빠르게 수분이 잡히겠죠. 그럴 때 굉장히 좋은 1,000원짜리 약국템이 있습니다. 속수분 잡는데 직방. 병원에서 살이 갈라질 정도의 극심한 건조증에 시달리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응급처치 중에 하나가 바로 생리식염수 웻 드레싱, 즉 수분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이 방법이 피부에 보습과 진정을 주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토피염 환자뿐 아니라 일반 피부, 극건조, 또 초예민성 피부에게도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새 이렇게 인공 눈물약으로 피부 관리를 하는 게 매우 핫한데요. 아마 이 인공 눈물약의 주성분이 생리식염수 그리고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습을 위해서 이렇게 흡토를 하잖아요. 그것도 제 생각에 병원의 그 수분 드레싱, 웻 드레싱을 응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활용했던 인공 눈물약은 주로 이렇게 일회용이에요. 저는 이거 안과에서 처방받은 건데 히알루론산이 0.15%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효 성분을 보면 히알루론산, 기타 첨가제로는 염산, 염화나트륨, 주사용수 등등이 있네요. 주로 이런 인공 눈물약은 일반 기초 케어에서 데일리로 쓰신다기보다는 MTS라든지 리들샷과 함께 쓰는 그런 이제 흡수가 빠르게 되는 그런 앰플류를 만들 때 조금씩 감초처럼 첨가하거나 아니면 요 단독으로 이렇게 스킨처럼 쓰기도 하죠. 요만큼 요거 언제 똑똑똑 코딱지만큼 떨어뜨려서 쓰다 보면은 감질나고 히알루론산 첨가된 게 겨우 0.15%. 뭔가 좀 부족하죠. 요걸 그대로 구현하면서 좀 내 피부에 흠뻑 그 웻 드레싱, 수분 드레싱을 하듯이 진짜 내 피부를 흠뻑 적실 수 있는 요런 인공 눈물 스킨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짠! 이렇게 멸균 생리식염수 약국에서 1,800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약사님께 유통기간을 여쭤보니까 눈 안에 바르려면 일주일 내에 써야 하지만 피부 겉에다가 바르시는 거면 좀 더 오래 써도 뭐 괜찮겠죠 하시면서 도대체 이걸 피부에 왜 바르냐고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바르겠다고 하니까 의아해 하시면서도 제 피부 보면서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또 좋긴 좋네요. 막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히알루론산도 넣어야겠죠.
환절기니까 우리는 글리세린도 조금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제대로 수분 드레싱, 웻 드레싱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멸균 거즈까지 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를 몇 겹으로 진짜 피부 속으로 쫙 흡수시킬 건데 굳이 이거 사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 스킨솜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요걸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대리 만족하세요. 자, 저분자 버전으로 만드실 때는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5대5 비율로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반 정도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1%, 이제 희석 원액 반으로 메꿔줄 거예요. 쭉. 그러니까 저분자도 제형이 달톤이 작기 때문에 스킨처럼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분자도 사실 이렇게 흡토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환절기고 또 저처럼 아주 극건성이신 분들은 여기에 그 글리세린도 한 두세 방울 이렇게 넣어주세요. 글리세린이나 호호바 오일이 들어가면 확실히 이게 굉장히 좀 촉촉하게 싹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노화 피부를 위해서 좀 더 그 쫀쫀하고 점성이 있는 고분자 버전으로 만들어 볼게요. 고분자 버전은 조금 비율이 다릅니다. 이렇게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7에서 8 정도로 담아주시고요. 고분자 히알루론산도 10분의 1 정도의 비율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나머지를 이제 저분자로 싹 채워주시면 되죠. 만약에 내가 저분자가 없다 하시면은 히알루론산 고분자만 하셔도 되긴 돼요. 근데 저분자가 들어가야지 이게 확실히 생리식염수랑 좀 조화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놓으시고 뭐 건조감이 많다 하시면 아까 글리세린 좀 더 추가하셔도 좋고요. 미스트 공병은 저분자, 그리고 스킨 공병에는 고분자 버전으로 좀 따로 해서 이렇게 양쪽 얼굴로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예민 피부님들은 화학적인 스킨 솜보다는 이렇게 멸균 거즈를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좀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멸균 거즈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 봤어요. 저분자 버전. 촉감이 되게 좋은데 확실히 이게 잘 밀착력은 좀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네요. 이렇게 아무튼 이쪽은 붙여주시고 오른쪽은 제가 아까 그 고분자 버전으로 이것도 훨씬 고분자를 넣으니까 뭔가 훨씬 더 뭐랄까 이렇게 좀 촉촉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화장솜과 이 멸균 거즈를 제가 발라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훨씬 두껍고 뭔가 수분을 더 잘 공급할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만져보시면은요, 이 멸균 거즈가 훨씬 더 빨리 마르고 또 피부 열을 더 빨리 뺏어와요.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하고 그러니까 피부가 훨씬 더 빠르게 잡히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저분자와 고분자를 비교해 보니까 고분자는 콧물형 스킨에 가깝고 요거는 조금 맑은 스킨에 가깝다. 그렇게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둘 다 한 3분 정도만 해도 굉장히 피부가 빠르게 이게 뭔가 전달이 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얼굴이 굉장히 좀 붉은 편인데 진정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톡톡톡 감질나게 인공 눈물 이렇게 바르다가 이렇게 푹푹 인공 눈물 그대로 이렇게 스킨을 만들어서 발라보니까 흠뻑 이렇게 피부가 촉촉해질 수도 있고 수분이 공급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만 생리식염수는 이렇게 맛을 봐도 약간의 그 짠기가 느껴지듯이 염화나트륨기가 피부에 아주 살짝이라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되신다면은 물이나 혹은 일반 스킨으로 가볍게 닥토 한번 이렇게 닦아서 결정리 겸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눈물약 스킨의 주 목적은 빠르게 히알루론산을 피부 속으로 공급하고 진정 효과와 함께 물감, 속수분을 잡는 데 있거든요. 요새 너무너무 핫한 그런 약국템들 중에서 감질나는 인공눈물약 대신 이렇게 흠뻑 적실 수 있는 요 생리식염수 히알루론산으로 한번 뚝딱뚝딱 피부 관리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생활 속 꿀팁과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잉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너무 촉촉하고요. 피부가 한 톤 바로 밝아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피부 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피부의 열인데요. 우리 피부는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이 피부 건조, 활성산소의 증가,
이것도 피지 분비량이 10%가 증가하면서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막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부 열을 다스려주지 못하면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트팩을 하든지 스킨을 바를 때도 차갑게 식혀서 해라 그러는 건데요. 사실은 열과 함께 이것도 쫙 보충해 주어야지만 이 피부 열을 근본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찬성질을 가지면서 충분한 수분, 거기에 콜라겐 합성까지 도와주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요 오이입니다. 우리가 오이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은 바로 해독이죠. 우리 오이는 먹기도 하고 팩도 바르고 하잖아요. 이소퀘르시트린 성분이 피부 노폐물 제거, 또 붓기 제거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은 빼주고 혼탁하고 칙칙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특히 96%의 수분과 또 차가운 성질로 인해서 피부 열, 진정, 여드름 피부, 트러블 피부, 저도 이렇게 뾰루지가 났는데 이 오이팩 바르고 많이 진정이 된 거거든요. 특히 홍조 피부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이로 스킨을 딱 만들어 두고 이제 그걸로 시트팩까지 할 수 있는 방법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껍질째 씻은 오이와 이 오이 꼭지도 버리지 마세요. 네, 이렇게 알로에 겔, 글리세린도 필요하고요. 집에 남은 소주나 혹은 청주도 좋겠고요. 다시팩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강판에 오이 반 개 정도를 갈아 볼게요. 이렇게 다시팩에다가 오이를 싹 넣어주세요. 네, 다시팩에 해야지 건더기가 많이 안 나오게 깨끗하게 됩니다. 쭉 아주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짠 바로 공병에다가 담아줄게요. 오이가 굉장히 진하게 잘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알로에 겔로 채워볼게요. 네, 이 정도 채워주시고요. 글리세린도 촉촉하게 쓰려고 한 10방울 정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또 모공 잡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에탄올을 조금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에탄올을 따로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남아있는 뭐 청주나 소주 같은 거를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쭈루룩 네,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아서 아주 잘 흔들어주세요. 원래는 믹서에 가는 게 가장 정석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뭐 한 달, 2달 쓸 게 아니라 유통기간은 냉장 보관 최대 열흘까지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잘 흔들어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색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게 진짜 천연 오이가 싹 녹아있기 때문에 피부 열 잡고 그리고 비타민C가 기미, 잡티, 미백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촉촉하죠? 네, 진짜 이게 촉촉합니다. 통이 있으실 거예요, 집에. 거기에 다이소에서 이런 시트팩, 그런 부직포 같은 시트팩만 딱 팔거든요. 그럼 이거를 잘 이렇게 접으셔서 일주일 정도 분량으로 잘 접으셔서 하나씩 포개어서 또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시고 나서 넣으시면 훌륭한 시트팩이 됩니다. 넉넉히 만들어 놓으시고 스킨도 쓰시고 이렇게 팩도 만들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차갑게 냉장고 보관하셨다가 마스크 시트팩으로 쓰시면 됩니다. 요 스킨 양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물이 지르르 흘러서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담가 두시는 게 사실 더 좋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 꼭지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꼭지가 훌륭한 기미 제거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한 이 오이에는 칼륨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서요. 이 오이 꼭지로 눈가 붓기 있죠. 이 부종을 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가운 오이 꼭지로 눈가를 좀 붓기를 좀 빼고요. 이런 데 있죠. 여기가 사실 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빼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미 케어를 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타마노 오일 있죠. 타마노 오일을 오이 꼭지에 톡톡 좀 이렇게 뿌려주셔서 이렇게 조금 잘 이제 스며들게 이렇게 좀 굴려주시고 나서 내 기미 부위 있죠. 거기에 이렇게 문질문질 콕콕콕 찍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요 뼈드락지가 났는데요. 요 뼈드락지 부분에도 요 타마노 오일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항염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요 여드름에 오이가 사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뼈드락지, 뾰루지, 성인 여드름이 났을 때 타마노 오일과 요 오이 꼭지로 한번 이렇게 다스려 보세요. 훨씬 이게 완화가 됩니다. 염증 주사를 맞아도 바로 줄어들진 않아요. 더 빨리 가라앉을 뿐입니다. 그래서 집에 다음날 중요한 약속이 있다, 이걸 빨리 가라앉히고 싶다 하실 때는 요 오이 꼭지에 타마노 오일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좀 문질문질 하셔도 좋습니다. 타마노 오일이 아무튼 잘 맞는지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미 부위, 뭐 주근깨 부위, 그리고 뭐 붓기 이런데 요 오이 꼭지로 콕콕콕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 너무너무 좋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시트팩 있죠? 요거 하나 떼어내시고 오이 향이 진짜 오이를 강판에 갈아서 와, 오이 향이 진짜 너무 싱그럽습니다. 인공적인 그런 향료가 아니고요. 진짜 오이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밀착시켜서 열도 내리고 수분 공급, 비타민 공급 너무 좋겠죠? 너무 좋네요. 다이소에서 파는 요 마스크 시트팩은 굉장히 얇아서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떼어내시면은 굉장히 촉촉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피부열도 싹 내려갔어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 만들어둔 걸로 네. 스킨 바르고 그 다음 에센스, 크림 이렇게 딱 마무리해주면 아까보다 훨씬 더 하얘졌죠. 맑아지고 또 촉촉해지고 오늘은 이렇게 집에 있는 재료로 초 간단한 스킨 그리고 요 마스크 시트 팩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홈케어는 어려우면 안 됩니다. 복잡하면 절대 안 돼요. 쉽고 간단하게 이런 방법으로 봄철 피부 관리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잉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오늘은 붉고 예민한 피부 그리고 모공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피부가 아침마다 하면은 너무너무 좋을 모닝 꼼꼼 루틴 같이 시작해 볼게요. 더워. 붉고 얼굴이 붉고 너무 더워. 얼굴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모든 피부 고민의 원인이 되는데요. 피부에 열이 많아지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모공은 커지고 그리고 민감해지고 진짜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아침에 세안을 하시고 녹차에 글리세린을 한 5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제가 녹차 스킨을 만들어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보습과 모공에 너무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바로 각질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는 묵은 각질을 잘 정리만 해주셔도 메이크업도 잘 먹고 그날 하루 개기름도 끼지 않고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더 윤이 나거든요. 이게 제가 요새 쓰고 있는 건데요. 집게를 이렇게 놔둘 수 있어서 위생적이고 편해요. 하나 이렇게 드신 다음에 이렇게 묵은 각질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만 문질러줘도요. 아침마다 필링을 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피부가 자극이 되지 않으면서 이 파하 성분이 피부 속에 있는 피지와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묵은 각질이 정리가 일단 되기 때문에 새살이 계속 돋아나고요. 또 모공을 확 조여주기 때문에 그날 하루 메이크업이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리고 한 면 다 하시고 나서는 모공이 큰 부위 있죠? 거기에 이렇게 좀 얹혀 놓으시면은 확 모공이 조여지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걸로 요새 좀 각질 정리가 많이 되면서 피부가 맑아졌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있어요. 그 기본에 충실한 수분과 보습에 충실한 거를 발라주시면 좋아요. 아침에 특히 붉은 피부들은요 가뜩이나 예민한데 비타민C까지 같이 루틴으로 하시게 되면은 자외선 차단제도 사실은 피부에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더 간지럽고 붉음증이 개선이 안 돼요. 아침에는 이렇게 가볍게 피부가 밀리지 않으면서 촉촉한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수분 에센스로 한 겹 더 발라줄게요. 특히 이렇게 붉음증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내 피부가 건강하다 하시면은 탄력 제품, 미백 제품 충분히 쓰셔도 뭐 좋습니다. 그런데 붉은 피부 그리고 모공이 넓은 피부는 이것저것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많이 촉촉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크림을 바를 때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메이크업이 잘 먹기 위해서 좀 순한 수분크림을 써야지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수분크림이 함정이 있는 게, 아침에 쓰시게 되면은 그 메이크업은 침유성 제품이잖아요.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쿠션 팩트 뭐 이런 것들은 유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수분크림을 바르시고 이런 메이크업 제품을 발랐을 때는 좀 들뜨거나 뭔가 부조화스러워요.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또 유분이 많이 또 함유되어 있는 뭐 탄력 크림이라든지 고영양 크림을 바르게 되면은 붉고 예민한 피부에는 이런 제품들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럴 때 쓰셔야 되는 제품이 바로 재생크림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많은 이제 뭐 재생크림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요 레이저 리주브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후 빨개진 얼굴에 바를 수 있는 그런 크림인데요. 피부 구조와 유사한 지방산 그리고 세라마이드가 유분과 친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의 유분을 착 빨아들여서 굉장히 메이크업이 착 달라붙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피부 장벽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내가 안 먹거나 손상 피부에 좋기 때문에 붉음증도 잡아주고 모공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부드럽고 이제 좀 더 피부 진정을 위해서 저는 레이저 후에 바른다는 그런 재건 크림을 쓰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촉촉하고 자극이 1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게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크림 바르시면 되는데요. 선크림은 붉고 손상되고 모공이 큰 피부에는요, 이렇게 레이저 전용 선크림을 바르시면 좋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선크림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각 제품마다 특장점이 있어요. 뭐 어떤 거는 굉장히 촉감이 좋고, 어떤 거는 수분 함유량이 많고, 또 어떤 거는 굉장히 보송보송하고, 뭐 이런 특장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은데, 저자극, 홍조 피부에 맞는 선크림, 레이저 토닝이나 레이저 탄력 관리 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정말 순하면서 그러면서 무기자차로 되어 있어서 완벽한 그런 선크림이 없을까 하실 때는요, 제가 좀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붉은 피부는 피부를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뭐 백타까지는 아닌데 피부 톤을 환하게 해주는 그런 또 이렇게 얼굴이 좀 하얘 보이는, 발라보면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선크림 안에 콜라겐, 코엔자임 Q10, 뭐 펩타이드 요런 성분들까지 같이 있어서 내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건성이다, 너무너무너무 지성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레이저 후에도 사용해도 될 정도로 붉은 피부, 손상 피부에는 너무 좋았어요. 제품이 한 겹 한 겹 더해질수록 피부가 훨씬 더 쫀쫀해지고 진짜 재건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크림 바르고 나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쓰잖아요. 피부 붉음증이 있으시다면은 일반 파운데이션이나 일반 쿠션 팩트로는 잡혀지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떡칠을 하게 되거나 다른 컨실러로 막 커버를 하려고 하면 피부에 또 자극이 되고 예민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비비크림이에요. 비비크림은 이렇게 블레미시 밤이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1960년대 독일에서 레이저 시술 후 환자들이 너무 얼굴이 빨갛고 이제 손상이 많이 된 거를 자극 없이 커버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탄생된 게 바로 비비크림인데요. 그 정도로 이 비비크림은 빨갛고 손상된 피부를 커버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커버 제품입니다. 초밀착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펩타이드, 이제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바르시면은 굉장히 펴 바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손등에다 바르시고 이렇게 펴 바르셔도 충분해요. 그쵸? 굉장히 피부 붉은기가 다 가려질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손등에다 펴 바르시고 이렇게 바르셔야지, 피부에다 직접 바르시고 하면은 이렇게 너무 강하게 돼서 너무 진해 보여요.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그 홍조 피부를 위해서, 손상 피부를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 없이,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커버력이 우수해요. 아까랑 또 다르죠? 네, 그러면서 건조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자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걸로는요, 쓱쓱 목도 이렇게 같이 경계선 없애줄 정도만 이렇게 그냥
발라주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붉은기 없고 그런 피부로 완성이 됩니다. 특수 파우더가 있대요. 다공성 구상 파우더 뭐 이런 게 있어서 초밀착 피부 그 촘촘한 그 사이사이로 쏙쏙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초밀착되어서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그런 이제 커버 제품이에요. 어때요? 그쵸? 훨씬 더 피부가 윤이 나고 좋습니다. 모공, 요철, 붉은기만 잡으면은 끝이에요. 피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민감하고 붉은 피부에도 좋은 이런 아침 루틴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광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광도 나고 얼굴도 뽀얘지고 붉은기 싹 사라져서 너무 좋거든요. 제품 정보 그리고 제품 구매처 궁금하시면은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얼굴 붉다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꼼꼼한 루틴, 붉은기 잡는 루틴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맑고 깨끗한 피부,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인스타 팔로잉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양조장에서 술을 빚던 장인들의 손이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뽀얗고 늙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바로 이 재료를 이용해서 화장품이 만들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철 속건조 속당김에 너무 좋은 이 재료로 팩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오늘 사용할 재료는 바로 누룩이에요. 아시죠? 피테라 에센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피테라 성분 누룩을 이용해서 팩을 한번 해볼 거예요. 누룩은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로서 술을 만드는 곰팡이를 공유에 번식시키는 거를 누룩이라고 하고요. 이 딱딱해진 누룩을 곱게 빻은 가루를 누룩가루라고 합니다. 직접 방앗간에서 그 누룩을 갖고 가시면 방앗간에서 곱게 분쇄를 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누룩가루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요 갈라토미세스 제가 소개해 드렸던 요 발효 여과물의 차이는 뭘까요? 요 누룩가루가 더 원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 여과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갈락토미세스라는 발효 여과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효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얘는 좀 더 팩으로 활용하기가 좋겠죠. 그럼 팩을 먼저 시작해 볼게요. 네, 이렇게 살짝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2스푼을 넣어줄 거예요. 우유를 쓰셔도 좋고 이렇게 알로에 겔을 쓰셔도 좋습니다. 한 펌프 정도 꿀도 가을이니까 조금 넉넉히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불고 엄청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뚝 떨어지면서 피부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당김이 아닌 속건조, 속 당김이 엄청 심해지고 탄력도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럴 때는 조금 스페셜한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조금 묽게 되었는데요. 사실 노른자 한 개는 조금 많아요. 그래서 노른자도 한 반만 쓰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팩을 했느냐 하면은요, 이 발효 재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묵은 각질을 탈락시켜서 모공 축소에 효과가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뾰루지가 개선됩니다. 또한 이 발효 과정에서 입자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이 좋은 성분들이 피부 속 깊숙이 흡수가 잘 되어서 속건조가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습 지속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꾸준히 한 몇 달 사용하시게 되면은 내 피부의 턴오버 주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죠. 즉, 내 무너졌던 재생 리듬을 되찾아주게 되죠. 가을, 겨울 뱀처럼 다리가 확 갈라지잖아요. 건조함이 속부터 있기 때문에 겉에 로션만 바른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넉넉히 팩을 만들어 두셨다가 랩을 싸셔서 뭐 30분도 좋고 40분도 좋고 아주 완전히 흡수를 시키시면은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다리 촉촉해질 정도로 많이 주기적으로 하시다 보면 가을, 겨울 많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이 누룩이 발효되면서 코직산이 생성되는데
기미와 주근깨를 유발하는 멜라닌 색소 생성 효소인 타이로시네이즈 활성을 억제해서 실제적으로 기미나 주근깨를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고가의 화장품을 개발하는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폴리페놀과 이소플라본 등이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 보습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특별히 조금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뾰루지가 진짜 일어날 수 있어요. 효모 성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는 탈모에 그 효모가 좋다고 해서 그 효모가 들어간 탈모 샴푸를 썼을 때도 이 머리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뾰루지가 돋았을 만큼 효모에는 조금 민감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그게 많이 개선돼서 이렇게 팩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무튼 꼭 테스트 해보세요. 이제 저는 씻고 올게요. 씻고 물기까지 다 닦고 왔는데요. 상쾌함도 있고, 네, 당김도 훨씬 덜하고, 그리고 이렇게 촉촉하면서도 이렇게 모공이 싹 정리가 되는 느낌이 진짜 들어요. 오늘 기초도 이렇게 갈라토미세스로 같이 해볼게요. 오늘은 3스킨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누룩팩 그리고 이 갈라토미세스처럼 발효물을 이용한 케어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또 한 가지 개선되는 효과가 뭐냐면요. 바로 홍조예요. 막내 동생이 굉장한 홍조 피부거든요. 홍조로 조금 고민도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홍조가 진짜 많이 개선이 됐는데 핵심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알로에 겔. 알로에 겔을 어마무시하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발효물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뭐 팩도 하고 이렇게 스킨도 써보고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넉넉하게 한번 발라주시고 스킨팩으로 마무리할게요. 모공도 정리를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찍 이렇게 늘리신 다음에 이렇게 맞게끔 싹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요게 조금 바짝 마르기 전 꾸덕꾸덕할 때쯤 요거 스킨 솜 떼어내시고 이제 하시던 기초 하시면 됩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갈라토미세스 이 스킨까지 딱 하니까 대박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또 팩 연구해서 올게요. 그럼 여러분 한절기에 피부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좋은 팁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